그 네이버에서 공지로 AI로 쓴 컨텐츠를 잡는다고 하면서부터 요즘에 AI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제품 대란이 지난 이후에도 누락이나 제품이 조금씩 걸리고 있는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AI로 쓴 컨텐츠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AI가 문제라기보다는 잘못 써서 그렇다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AI가 문제다가 맞긴 한데 작업 블로거들은 계속 문제없이 하고 있고 제품이나 누락이 된 사례가 없는데 일반 블로거들 중에 AI를 써서 누락이 됐다. 뭐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AI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AI가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로 AI가 문제가 돼서 누락이 되거나 조품이 됐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AI를 써야 누락이 안 걸리고 조품이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네이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는 방법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AI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진짜 찐 AI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 자, 이런 거 보더라도 자, 이렇게 지금 특정 키워드 검색해보면은 이건 아니네. 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AI로 쓴 거거든요. 딱 봐도 이거 AI로 쓴 거죠. 특정 키워드 있고 쭈루루루루 쓰고 이미지도 이런 것들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잘 살아있는 거 보면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저도 여러 개의 블로그를 AI만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AI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AI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초보들 네이버에 상위 노출 되게 블로그 써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내용들이 비슷하고 템플릿도 비슷하고 아마 이렇게 쓰면은 AI로 인해서 저품이나 누락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읽어보면 다 비슷하고 간혹가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해줘 블로그 글 써줘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품이 걸릴 수도 있고 누락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블로그에 올릴 단기 효능 상위 노출을 써줘. 아마 초보분들은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죠. 뭐 효능 몇 가지 해서 딱 나온다, 딱 나온다. 단기란 무엇인가요? 단기란 무엇인가? 단기는 미나니까 속하나 어쩌고저쩌고 단기는 이루사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품이나 누르기 걸릴 수가 있다. 자생합니다. 자,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써줘 하면은 당연히 저품이나 누락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써주가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단기호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할지 고려하고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독창적이고 창의로워 써줘. 자,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있죠. 검색자의 질의 의도를 GPT한테 요청을 하고 뭐 서론 부분 정도까지만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하고 아까처럼 똑같은 글이 나오지 않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써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벌써부터 아예 시작부터 다르게 나오죠. 아까 같은 경우는 바로 단기의 효능에 대해서 막 어쩌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뭔가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만 조금만 더 요청을 하더라도 자 이제 다른 글이 나오고 이 정도면 제법 사람이 쓴 거랑 헷갈릴 정도로 글이 나왔죠. 자, 일단 서론이 조금 더 사람이 쓴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속을 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의 핵심 효능 해서 뭐 1번 뭐뭐뭐 2번 뭐뭐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조금 더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차만 봐도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죠. 이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누락이나 저품에 대한 걱정을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천한 방법이 본인이 쓴 이 글을 완전 본인화로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쓴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들을 AI한테 준 다음에 내 글 쓰는 스타일이나 말투, 분위기를 분석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적용시켜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너에게 내가 평소에 블로그를 쓰는 말투 예시를 보여줄게. 키워드와 주제를 주면 내 말투를 적용해서 써줘.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내 말투 예시를 이렇게 하고 해주면, 자, GPT가 내 말투나 분위기를 분석해서 앞으로 글 요청을 하면 여기 그걸 적용해서 써준단 말이죠. 내 말투를 적용해서 단기 효능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맨 처음에 그냥 단기 효능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랑 완전 다른 글이 됐죠. 아까는 진짜 그냥 어디 구글에 치면 나올 법하는 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한 명의 페르소나가 형성이 돼가지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은 글을 써주고 있어요. 막 며칠 전 한여행 갔다 오고 요즘같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런 내용까지 글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랑 중복될 일이 절대 없고,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들도 다 들어있고, 내 말투로 인해서 독창적이고 완전 창의적인 새로운 글이 나왔고, 그리고 콘텐츠적으로 볼 때에도 진짜 아까는 그냥 일반 정보성 글이었다면 이제 경험이랑 후기가 들어간 정보성 글이 된 거죠.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가볍게 하는 대량 블로거들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면 AI를 쓰는데 별 지장이 없다. 자,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AI 필터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네이버에서 공지했듯이 어뷰징성으로 쓰는 거를 잡겠다고 했고,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에서도 결국엔 AI 서비스를 낼 거란 말이죠. AI를 쓰는 것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만의 AI로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해요. 블로그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서 제가 AI 쓰는 방식을 좀 알려드렸습니다.